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 이름은 노준이라고 합니다. 외자입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겠죠. 합격하실 때까지 민법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11월, 12월 과정이죠. 그래서 뭐 기존에 약간 뭐 인강을 좀 들어보셨다라든지 조금 공부를 좀 접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1, 2월 과정은 기초 과정, 입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용어, 법률 용어,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교재 한번 잠깐 봐보시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책이 나오는데, 예. 지금 우리 시험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편, 2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거의 큰 제목만 봐보면 1편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네. 거기서 10문제 나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은 써두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그 밑에 2편 물권법 있죠. 네. 거기에서 14문제가 나옵니다. 14문제.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3편 계약법. 계약법. 네, 여기에서 10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편 해가지고 민사특별법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서 6문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모두 다 객관식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그 3편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 분 한번 가보십시오. 3편 계약법. 거기서 1장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총칙이요. 네, 계약 총칙. 좀 밑으로 내려보면 2장애가 제목이 계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칙. 그래서 우리 그 민법의 편성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총칙, 각칙.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 다음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칙, 각칙. 아까 1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민법 총칙. 예, 거기도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총칙.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민법 총칙은 줄여서 민총.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 불빛이 거기에 딱 비춰가지고 글씨가 사실 잘 안 보여요. 예. 조금만 밑으로 좀 써주시면 밑으로? 될까요? 조금 밑으로? 예. 한 요 정도?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민총,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10문제, 여기서 14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도대체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가? 이거는요, 일단은 세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법 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민법 조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민사에 관해 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대법원에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 조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건들에 적용을 하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조문하고 판례가 나옵니다. 조문하고 판례. 그러면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18,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법령집. 법령집. 여기에서 118조 조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5페이지 좀 하단에 보면 숫자로 제 118조라고 적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이제 제가 발음을 할 때요. 118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경음화가 일어나가지고 118조, 뭐 580조, 쪼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거를 어떻게 뭐 좀. 그러니까 그때 그게 저 양반은 왜 쪽쪽거리고 있나? 그게 아니라 몇 조. 그다음 다시 보십시오. 책 페이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지를 말할 때는 제가 5페이지라고 할 거고요. 그냥 들었는데 118조 하면은 118쪽 쪽.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8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조문 문제라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숫자 1 있죠. 이걸 1호 이렇게 읽습니다. 방금 각 호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필수서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보이개 이렇게 할 겁니다. 보조개처럼 보이개. 보이개가 뭐예요? 방금 앞대가리만 앞글자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하면은 보이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셨나요? 네네. 자, 이게 118조 조문인데 우리 시험에는 바로 그 밑에 틀린 지문 해가지고요. 틀린 지문이 뭔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네. 옵니까? X입니까? X네요. 방금 이용행위,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는 말은 뒤에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 지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느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O.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하면 X. 이용행위, 개량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문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잘 나갔습니다. 조문 문제. 조문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그 조문을 그대로 놓고 그걸 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내기도 하고 틀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O냐 X냐 요거를 이제 판별하라라고 하는 게 조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번 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사건을 X토지, Y토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X토지, Y토지 사건. 어떤 이제 사안이 있었냐면, 자, 앞으로 보시면, 자, 참고로, 여기 갑이고요, 을이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 뭐, 김, 이, 박. 김씨, 이씨, 박씨, 요걸 그냥 이 사람은 갑, 이씨는 그냥 을, 박씨는 병. 이런 식으로. 딱 우리 시험에서 한번 A, B.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 토지를 을한테 파는 겁니다. 을 입장에서는 사는 거고. 그런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매매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이 뒤에는 요 계약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X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아가지고요.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 부자였습니다. 땅 부자. 그래가지고 Y라는 토지, 뭐 여러 가지 Z 토지, 여러 가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는 땅이 많다 보니까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Y토지로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갑과 을은 갑소유의 X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아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표시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둘 간의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했겠는가?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했겠는가? 성립이 안 되죠. 것 같아요. 성립했습니다. 성립이 됐다고요? 예. 아니요. 아직 제가 답은 말씀을 안 드렸죠. 성립은 됐으나 차고에 아니요. 일단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차고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는 어디로 도대체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했느냐? Y 토지로 계약이 성립했느냐? 일단 Y 토지로 성립이 됐겠죠. 여기 이 사건의 제목이 Y 토지, X 토지 사건입니까? X 토지, Y 토지 사건입니까? X 토지, Y 토지. 그러면 눈치상 어디로 성립했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아 진짜로? 예. 계약서가 Y 토지인데 예. 본인의 의사는 Y 토지. 그렇죠. 둘이 X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판례가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판례가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가서 따져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겨울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물어보는 쟁점들이 다른 쟁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쟁점들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35회 시험에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판례. 그러면 지금 당사자들이 그 의사가 이게 동의됐기 때문에 그 X 토지. 그렇죠.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판례 문제.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 결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이 결론을 판례로 내리게 되겠습니다. 판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결론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왜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라고요? 판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문들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문들도. 그 다음에 판례는 훨씬 더 많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조문을 공부하고 어떤 판례를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출제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15회 이전 시험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15회 추가 시험 또는 16회 시험, 이때부터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시험을 본 35회 시험, 요 한 20년 정도, 20회에 걸쳐서 수많은 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이 시험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온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판례들이 시험에 나왔지만 요 판례, 여러 번씩 나온 판례, 이런 판례들이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출 문제를 정복을 해버리면요 무조건 시험은 합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민법에서 약간 그 다른 과목하고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민법은 시험에 출제된 거 또 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유는 뭐냐? 민법 자체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기출이 되어 있는, 기출에 나왔던 요 판례, 얘들의 범위를 넘어가 가지고 확장을 해버리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던 조문하고 판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쭉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는데 마지막
9월부터 10월 과정. 요 과정이 10월부터 11월 과정, 시험 바로 전까지. 요 과정 때 어떤 과정을 하느냐? 통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시험에 아까 40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 이제 강사들이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40문제를 유사한 형태로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40번까지 해서 요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번 10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가령 뭐 32회 시험에서 다음 중 무엇을 골라라.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여기 5번 정답이 있었습니다. 34회에서 다음 중 뭐 단독행위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이렇게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다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이것도 난이도 하.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때 어떻게 시험을 냈느냐? 요때 지문으로 나왔던 거, 요때 지문으로 나왔던 거. 그거를 박스 안에다가 고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놓고 아닌 것들을 이렇게 냈던 겁니다. 그리고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난이도 하짜리 문제인데요. 다 틀렸습니다. 다. 하짜리 문제 두 개를 정답을 뽑아가지고 넣어놨더니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요. 자, 우리 시험이 문제가 자, 다음 무엇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것도 난이도 하짜리였습니다. 난이도 하. 되셨나요? 예. 그런데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던 4번을 제외해버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문제에다가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요 1번, 4번만 제외하고 지문을 전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은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틀렸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예. 왜냐, 이 문제 자체는 이미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걸 알고 이 문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들 자체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얘들 자체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정확히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까 여기 기출문제를 정복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각 지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정답 고르기.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복하면 우리 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나와 있는 각 지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랬고 거기에 대비되는 자료가 거기 어떤 겁니까? 지금 펼쳐보지는 않겠지만 거기 1600제라고 있죠. 지금 아직 조문집 말고 이거요? 이거 기출 1600. 예. 거기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얘들이 지금 각 지문들입니다. 각 지문들. 쭉 해가지고 핵심 지문들을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문의 OX를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목표로.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가 않은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세 바퀴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민법, 조문, 그 다음에 하나가 판례. 그 다음에 어떤 조문을 공부하고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가. 무작정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기출. 이렇게. 되셨나요? 그랬고 이제 공부 방법. 법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또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암기할 것은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가령 조문에서 그냥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음을 따가지고 두 문자라고 하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런데 모든 걸 또 두 문자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했죠. 암기할 건 하고.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까먹죠. 까먹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또 까먹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된다. 요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잠깐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법 총칙 아까 파트 10문제 나오는 그 파트. 그래서 편장절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기출 문제는 특별히 볼 필요가 없고요. 볼 필요가 잠깐만요. 여기에서 요 단어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권리를 그 효력에 따라 가지고요. 효력에 따라 가지고 뭐 지배권 이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한다.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면 바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잠깐 거기 140조 조문 한번 가보십시오. 141조. 예, 법령집입니다. 예, 쪼. 페이지라고 안 했습니다. 조문만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41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괄호에가 취소 후 효과. 이것도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 왜 지금 제가 형성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다 공부할 건데 나 이 계약 취소할래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형성권. 대충 지금은 감만 잡으십시오. 감만. 그런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구권은 말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늬만 청구권, 이름만 청구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겁니다. 암기하시는 거.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 민법 공부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서 경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근이라는 친구가. 근데 그 경근이라는 친구가 맥주를 아주 좋아, 맥주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7시에 어디 호프집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 그 녀석이 맥주집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맥주집 앞에 그 맥주 냉장고 있죠. 냉장고 꽉 차 있죠. 그걸 본 순간에 걔는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미운 뭐 김건모도 나오고 뭐 미운 오리색 미운 오리새끼인가요 그게? 예 드라마 드라마가 아니고 아니야 드라마 예능 예 거기에 예전에 그 김건모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김건모가 소주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니까 그 소주 냉장고도 집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녀석한테 그러면 너는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아예 집도 넓고 그러니까 맥주 냉장고를 사라. 그래가지고 너 항상 기분 좋게 꽉 온갖 맥주로 수입 맥주로 딱 채워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 과음할까봐. 그러면 제 친구 경근이는요. 맥주를 한꺼번에 살까요? 나누어 살까요? 나누어 사겠죠? 예. 경근이는 맥주를 한꺼번에 나누어 산다? 나누어 삽니다. 나누어 사가지고요. 이 맥주를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두겠죠. 그러면 어느 날은 한 2병만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병 먹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맥주를 가령 나눠서 사가지고 20병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 맥주병의 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되셨나요? 또 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하기도 하고 많이 먹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나 애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며칠 지나면 요 맥주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 버린다. 지금 이거는 묻지 마 암기하십시오. 나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분할. 사이라는 말을 매수라고 표현해 보고요. 증가하고 감소한다. 감 이렇게 해보고요. 이건 그대로 소멸.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라 하냐면 무늬만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무늬만 청구권. 그래서 요 뒤에다가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소멸 청구권.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하게 되는데 무슨 분할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무슨 증감 청구권, 무슨 소멸 청구권.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실질은 형성권이라는 겁니까? 청구권이라는 겁니까? 이 권리들은 아니 그게 청구권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무늬만 청구권인 것들, 이름만 청구권인 것들, 실질은 뭐다? 실질은 뭐다? 형성권이다.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은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름만 하고 무늬만은 무슨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아, 같은 의미예요? 예. 아 그럼 무늬만 청구권, 이름만 청구권 이 네 개에 대한 걸 지금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아, 네. 얘들은 이름만 청구권이고 무늬만 써져 있는 것만 청구권이라고 적어져 있지 실질은 뭐다? 아 그것들은 다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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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제 친구 경근이를 이야기하면서 맥주를 좋아하는 제 친구 경근이 맥주를 한꺼번에 산다, 나누어 산다. 나누어가 뭐라고요? 매수,
나누어. 예, 분할 청구권. 사안이 산다.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그 맥주는 증가하고 감소할 것이다. 각종의 무슨 청구권? 증감 청구권. 결국에는 애주가니까 나중에는 어떻다? 맥주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제로 뭐라고요? 형성권. 그럼 여기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저거는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 여기하고 봐야죠. 아, 저기 외 거는 다 그렇죠. 거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이거 아닌 것들은 말 그대로 청구권. 이런 거 아닌 것들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성권으로 연결이 되려면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증감 청구권이라든지 소멸 청구권이라든지 걔들이 나와야 되는데 걔들이 안 나오면 그냥 필요비 상환 청구권. 얘는 형성권이겠습니까? 청구권이겠습니까? 순수한 청구권. 그래서 1번 정답 지문.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 자체들을 알아둬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성권이 무엇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경근이가 맥주 좋아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경근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1, 2월 달에 들었는지 3, 4월 달에 들었는지 10월 달, 11월 달에 들었는지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에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에는요. 다음 중 그러니까 말은 좀 그렇지만 연결이 옳게 된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저는 1번을 없애버리고요. 요 4개를 박스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모두 다 옳은 것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지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다시 합니다. 다 다시 하니까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잘 안 들리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단어들을 지금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됐다고 했으면 이 이야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이것만 일단 외워두자.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구경은 해야 되니까. 자, 286조를 가보십시오. 법령집. 286조. 예. 페이지로는 27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후 증감 청구권. 그러면 A는 형성권이요. 형성권. 형성권. 아, 증감. 여기. 이름만. 자, 그 다음에 287조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 이름만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 뭐가 되겠습니까? 형성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뒤로 가셔가지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643조로 한번 가보십시오. 3조. 페이지로는 58페이지입니다. 643조에가 제목만 보십시오.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졌나요? 매수 청구권.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앞에 건 앞에 거는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그렇죠. 뒤에 건 형성권. 형성권.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요 643조 매수 청구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단어들 몰라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신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다 막 말로 안 적어놓고 몇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문을 봤다가 283조. 그죠? 283조로 가야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만요. 책이 잘 안 펴져가지고 283조는 지상권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갱신청구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청구권. 그럼 앞에 갱신청구권은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뒤에 매수청구권은 형성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에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83조에서 매수청구권 다음에가 동그라미 1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걸 읽을 때는 1항 이렇게 읽습니다. 1항. 그 밑에 2는 뭐라고 읽겠습니까? 그러면 2항. 그러면 2항의 끝에 보니까 전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니까 앞전자니까 1항에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요? 다 떠나서 이제 뭐 지상권, 임차권 다 떠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낙을 해야 제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오겠습니까? X겠습니까? 오일 것 같아. 아까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형성권인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게 뭐냐면 형성권. 원래 매매계약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 물건 1억 원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케이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형성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형성권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단골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거다. 하나씩 알아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회에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답으로 1번에 나왔을 때 저는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 그냥 청구권. 이거 아니면 다. 얼른 찾아낼 수 있는 문제여서. 예. 근데 이 시험 자체가 우리 시험법에서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무슨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처음 공부할 때는요, 단어들 자체가 다 모르니까 엄청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 민법의 특징, 편성의 특징이 총칙, 각칙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민법 총칙. 그럼 뒤에 개별적인 것들로 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용어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원, 승, 이, 설, 원숭이 혓바닥을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뭐까지 해준다? 특별히 포장까지 해준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원이 뭡니까? 거기에 적어져 있는 거? 확인되셨나요? 거기 원시치드. 승은 뭡니까? 승계치드. 거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뭡니까? 이전적 승계. 설은 뭡니까? 설정적 승계. 특은 뭡니까? 특정 승계. 포는 뭡니까? 포괄 승계. 그래서 하나씩 지금 그 말들이 뭔가라는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은 외워둔다. 원승, 이, 설, 특, 포 하고. 그래서 여기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정 승계라는 것은요. 특정 승계, 내지는 특별 승계. 이거는 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포괄 승계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포괄 승계. 그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혼자 계시고 아들 혼자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상속.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한 방에 애한테 넘어갑니다. 상속에 의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남으로써 요 을이라는 애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가령 아버지가 재력가였다. 토지, 뭐 건물이 있었다. 자동차 있었다. 뭐 예금 있었다. 얘들이 전부 다 한 방에 포괄해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게 포괄승계. 그러면 포괄승계를 생각을 하면서 포괄승계는 한 방에 여러 개가. 당구 치시는 분들은 한 큐에. 그러면 포괄승계에 대비되는 개념이 특정승계니까 이 특정승계는 뭐냐면 하나씩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하나씩 샀죠? 가방 하나씩, 핸드폰 따로 하나씩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승계. 그런데 한 방에 여러 개가 오는 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 그리고 포괄승계는 다시 두 문자로 외우는 겁니다. 상포회. 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속. 포가 뭡니까? 포괄유증. 회는 회사의 합병. 뭔지 그냥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외워둔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자로 되는 것들 주요 두 문자들은 검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원승, 이설, 특포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중 연결이 뭐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가령 상속, 이전적 승계 뭡니까 있습니까? 상속, 이전적 승계. 이 포괄승계 안에 상속이 들어있으니까 5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나면 포괄승계가 상포해가지고 상속은 포괄적 승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뭡니까? 이전적 승계. 아빠의 권리들이 지금 이전돼 왔죠. 이전, 한 큐에 다 이전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그런데 예전 시험이긴 하지만 또 틀린 신분이 나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 그렇게만 외우고 있다가 포괄승계 앞에 뭡니까? 그게 이전적 승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개념 요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어떤 용어를 공부를 하게 되냐면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또 계약 중에 대표적인 계약은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법률행위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행위를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 단독행위하고 계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오늘 이거 좀 더 다 할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 물권행위 소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니까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요, 준물권행위 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옵니까 있습니까? 예. 요 앞에 거. 되셨나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바로 앞에 적어져 있는 거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보다 좀 더 앞에 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은 두 문자 정도로 한번 외워두면 되고, 여기 적어져 있는 두 문자는 나중에 아까 두 번째 파트 물권법이라는 데 가서 할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뭐 선습발, 부혼가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뭔가 그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지금은 이 두 문자까지는 필요가 없고 원승, 이설, 특포, 포괄승계, 상포회. 근데 상속은 포괄승계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뭡니까? 이전적 승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권리의 변경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본 게 뭐냐면 우리가 본 게 권리 변동이라는 겁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단어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변화되고 마지막 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권리라는 것도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마지막 가면 권리가 소멸하기도 한다. 이거를 권리 변동이다. 이런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고요.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이것의 원인. 그랬을 때, 자, 제가 가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이런 건 이제 앞에 있는 거 외워야 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좀 귀찮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외우고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있다? 1층, 2층, 3층. 되셨나요? 근데 제가 1층, 2층, 3층 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2층에는 몇 명 살겠습니까? 1층, 2층, 3층, 2층이니까 몇 명? 아니야, 2층에는 2명. 되셨나요? 그거 하려고 1층, 2층, 3층 붙여놓은 겁니다. 1층에도 2명 살 수 있잖아요. 예? 1층에도 2명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일부러 제목을 저렇게 붙여놨다니까요. 2층에 2명 산다는 걸 네. 외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3층에는 몇 사람 살아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2층에 2명 산다는 거 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1층, 2층, 그냥 3층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2층에는 몇 명 산다고요? 2명. 2명. 1층에는 몇 명 사느냐, 3층에는 몇 명 사느냐 궁금해 하지도 마시고 그냥 2층에는 몇 명 산다? 2명. 누구랑 누구? 법률행위, 법률규정. 예, 그거 하려고. 아, 네. 2층에는 누구하고 누가 산다? 행위하고 규정. 예,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요거 하려고. 요거 하려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쉬셨다가 요거 2층, 1층, 3층,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